아인슈타인의 예측이 나온 지 100년이 넘도록 중력파는 그 존재가 증명되지 못했는데요. 2년 전에도 과학자들이 중력파를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냈지만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구팀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이 중력파와 관련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해서 중력파의 실체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중력파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 단장인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이영목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우주 생성의 비밀을 풀 열쇠 이렇게 통하고 있는데 이 중력파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중력파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예측되는 현상으로서 무거운 물체가 가속될 때 발생해서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일종의 시공간의 잔물결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호수라든가 바다에 떨어뜨리면 계속 이렇게 동심원이 생기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중력파는 시간과 공간을 일그러뜨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시간과 공간을 일그러뜨린다고 하면 좀 복잡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네. 우리가 간단히 공간만을 생각하면은 공간이 이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반복적으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현상입니다. 중력파가 지나갈 때 어떤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력파가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중력파는 그 세기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중력파가 지나갈 적에 이제 우리 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작아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네. 예.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도가 적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중력파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예,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기 위한 노력은 2차 대전 직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예. 초창기에는 이제 커다란 그 금속 물체가 약간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나타나는 그 전기의 흐름을 측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 장치로는 충분한 감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판명돼서 예.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레이저 간섭계라는 것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그 라이고라고 하는 레이저 간섭계 천문대가 2군데가 있고 유럽의 비루고라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간섭계는 길이가 4km나 될 정도로 이제 거대한 간섭계인데 한 20년 동안의 노력을 거쳐서 이제 우주에서 오는 중력파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감도에 도달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 간섭계를 통해서 이 중력파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중력파의 흔적이 관측이 되거나 탐지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중력파의 그 흔적이라고 말씀드리다기보다는 중력파가 주는 간접적인 효과를 관측한 적이 있습니다. 네. 1974년에 발견된 쌍성 펄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펄사는 굉장히 정확한 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궤도의 변화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쌍성 펄사의 궤도를 추적해 본 결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하는 대로 궤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1993년에 이미 노벨상이 수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력파를 직접 관측했다기보다는 중력파가 쌍성계에 주는 역학적인 효과를 간접적으로 관측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오래전에 간접적인 효과로 정확한 궤도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 중력파가 있구나라는 예측은 했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는 해외 연구진들이 과학자들이 중력파를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고 또 그게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력파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력파의 세기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검출하기 어려웠던 것인데요. 2년 전에 있었던 바이셉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 아주 초기에 있었던
우주 아주 초기에 나왔던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역시 간접적으로 이제 관측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특정한 이제 편광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관측했기 때문에 중력파가 검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것인데 문제는 그런 이제 패턴이 꼭 중력파가 아니더라도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물질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도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아직까지는 그 2년 전의 연구 결과가 확실한 중력파의 증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그렇게 그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는 또 이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뭐 예측이 나온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속물체가 늘고 줄어나는 측정을 시도해 봤다가 그게 실패를 하고 또 최근에 90년대 이후에 레이저를 활용하는 것, 이른바 뭐 라이고나 버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레이저를 통해서 중력파를 어떻게 감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레이저 빔을 가지고 이제 그 90도 방향으로 두 개를 나누어 보낸 다음에 예. 양쪽 약 4km 떨어져 있는 끝에 있는 거울에 반사를 시켜서 다시 되돌아온 레이저 빛을 합성을 시키면은 그 팔의 길이가 아주 미세하게 변한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측정 정밀도가 과거에 금속 막대를 사용했던 거에 비하면 약 100만 배 이상 정도로 이제 측정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 레이저를 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레이저가 굴절이 된다면 거기 안에서 이제 중력파가 있다, 뭐 없다라는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예, 굴절이 아니고 레이저의 그 위상 차이를 보는 거죠. 예. 갔다 돌아오는 사이에 어떠한 위상 변화가 생겼느냐를 보면은 상대적인 길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이 중력파라는 게 길이가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길이가 짧아진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관측하는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중력파의 실체가 규명된다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건가요? 예, 중력파를 낼 수 있는 천체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그 강력한 중력파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중성자별이라든지 블랙홀과 같이 아주 그 밀집된 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두 별이 이제 궤도를 돌면서 운동하다가 중력파 때문에 점점 가까워져서 최후의 순간에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충돌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그 중력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체를 관측을 하면은 뭐 우리가 광학이라든지 전파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알 수 없었던 블랙홀의 이제 직접적인 존재 증거 또는 블랙홀이 있다면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공간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었던 그런 천체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 연구들도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중력파가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천문학적으로는 그 별이 죽을 때 이제 어떤 천체를 남기느냐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제로 이제 관측적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별이 어떤 질량의 블랙홀이라든지 중성자별을 남기느냐 이런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점점 감도가 높아진다면은 이제 이런 중력파 천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의 암흑 물질의 규명이라든지 초기에 존재했던 은하들에서 어떤 별들이 만들어졌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우주 대폭발 당시에 나왔던 중력파를 만약에 볼 수 있다면은 아주 우주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초기 우주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참 모쪼록 앞으로 이 과학계의 또 다른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또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이형목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